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지난번 국제결혼 영상에 어떤 분께서 댓글로 본인도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해서 지금 아주 잘 살고 계시다고 했었는데요. 그분께서 따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국제결혼한 만 42세 남자입니다. 제가 썼던 댓글에 인증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가 국제결혼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0 몇 년도에 군대를 전역하고 지방에 있는 공단의 대기업 계열 정규직 생산직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공장에 일하는 여성분들의 나이가 18살에서 36살까지 다양한 나이대가 많았어요. 우연찮게 다른 팀의 협력업체 여성분을 알게 되었는데 저보다 2살 많은 여성분이었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어서 한 달간 연락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대뜸 저한테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보길래 전 그때 사회초년생이었고 입사한 지 3달도 안 된 터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짝수달에 상여금이 100% 나오고 상여금이 없는 달에는 잔업과 특근을 해서 150만 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20대 중반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여성분은 반응이 저를 쳐다보는 게 완전 똥밟은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하는데 자기 형부는 연봉 6천만 원 받는다. 6천만 원 이상 소득이 안 되면 만날 수 없다고 대놓고 면박을 줬습니다. 자, 그게 저에게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3년 정도 흘렀고 초등학교 동창회 소개로 동갑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여자분은 소개팅 처음 만난 자리에서 사원증과 명함을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정말 이 회사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원증하고 명함을 보여줬더니 그 즉시 연봉, 차, 집 이런 거를 꼬치꼬치 캐 묻더군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차는 없고 연봉은 3천만 원 정도이다. 집은 부모님한테 얹혀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디에 계속 문자를 보내면서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 남자는 신축 아파트, 자동차, 그리고 집은 번화가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쪽은 소득이 얼마나 되고 저금은 하냐 물었더니 지금은 일을 하지 않는다. 자기한테 500만 원이 있는데 그 500만 원을 자기 엄마가 관리하고 있고 결혼할 때 혼수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참, 첫 소개팅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정말 씁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36살까지 많은 소개팅을 해봤지만 하나같이 대체로 비슷한 여성만 만났습니다. 혼자 계속 살기는 외롭고 그래서 무작정 해외여행을 혼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 태국, 베트남, 필리핀, 네팔 등 전 세계 사람과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때 몇몇 외국 여성들이 친추를 많이 했고요. 간혹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다 보니까 10년 전에 한국에 시집온 베트남 여성분이 어떻게 알고 저한테 결혼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겼는데요. 자기 사촌 동생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좋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페이스톡으로 화상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나중에 베트남에 여행 갈 일이 있으면 사촌 동생을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단 베트남에 가게 되면 그 소개해주는 당사자분이랑 다른 친척 2분이 같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저희 집사람 소개받을 때 사진입니다. 사진을 처음 보고 그날 비행기표 예약부터 했고요. 한 달 뒤에 베트남 호치민으로 날아갔습니다. 소개해준 분의 말대로 저희 집사람과 친척 여성 2분이 함께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5일간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베트남에 갔고 1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비용은 토탈 800만 원이 들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인신고, 건강검진 등등 모두 집사람하고 제가 같이 했습니다. 결혼정보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결혼이민자 비자를 받아서 지금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4살 된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한국에 온 지 벌써 5년이 다 되어가네요. 처음에는 회사에 사택에서 살다가 내 집 마련해서 대출을 끼고 했지만 검소한 집사람을 만나서 돈도 금방 모이더라고요. 집사람의 한 달 용돈은 30만 원, 아들은 20만 원, 식비는 20에서 40만 원입니다.
항상 저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표현을 합니다. 정말 국결을 한 게 최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람에게 고마운 건 전적으로 남편을 믿고 따라준 게 정말 고맙고, 장인 장모님도 저에게 요구사항이 없고 손자를 위해서 생일 선물이나 용돈을 지원을 해주시네요. 저희 집사람도 뭘 해달라는 게 없어요. 회사에서 성과금이 나온 게 있었는데 저는 집사람 선물을 사주고 싶어서 쇼핑센터에 갔는데 30만 원, 40만 원짜리도 괜찮으니 세네 개 골라보라고 했는데 집사람은 결국 2만 원, 3만 원짜리 옷을 두 벌 고르고 끝냈습니다. 집사람은 필요 없는 것과 잘 안 쓰는 것은 절대 안 사고요. 과소비도 하지 않아요. 남은 돈은 아들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제가 처갓집에 해드린 거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40만 원짜리 세탁기를 선물해 준 게 고작인데 더 많은 걸 받고 있으니 참 행복합니다. 2년 후에 아파트 대출이 끝나면 공동 명의를 해주려고 합니다. 2025년 결혼 7주기 때 서프라이즈로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로 그 아내분과 함께 찍었던 결혼 사진과 또 가족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내분도 상당히 귀염상으로 미인이시고 또 화목해 보이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메일로 인증을 직접 해주셨고, 이분께서 원래 지역명, 직장명을 다 기입을 해주셨어요. 지방에 있는 대기업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 그 지역에 있는 여성분들과 소개팅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초면에 남자의 어떤 집, 연봉, 차 이런 거부터 따지는 여자들이 너무 많았다. 그런 여자들만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국제 결혼으로 생각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한국 남자분들 중에서 아예 처음부터 국제연애, 국제 결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이분께서 만약에 예전에 소개팅 하셨던 그 한국 여성분들이랑 결혼을 했었다면 지금처럼 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솔직히 좀 의문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께서 아예 소개팅 첫 만남부터 대놓고 남자 조건을 따지고 또 내가 이제 결혼해준다는 어느 정도는 그런 마인드로 그러니까 소개팅을 하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만약에 연애하고 결혼까지 갔을 때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남편이 번 돈을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위해서 소비를 많이 한다던가 뭔가 이런 식으로 가정 생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맞벌이가 아니고 외벌이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아내가 얼마나 알뜰하게 살림을 하고 과소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정 경제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의 아내분께서는 워낙에 검소하고 아끼고 또 있는 것에 만족을 하시다 보니까 집도 빨리 대출금을 갚고 이렇게 좋은 가정이 이루어진 거지. 솔직히 이분께서 한국 여자분이랑 결혼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은 결과가 있었을까? 한국 여성 비하는 아니지만 솔직히 아닐 것 같기는 해요. 국제 결혼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성공 사례, 행복하게 사는 분들의 이야기 앞으로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과 사연으로도 의견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